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요즘 기분 너무 좋으시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스마트폰 주식 앱에 찍히는 선명한 초록색 숫자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고 계실 겁니다. S&P 500 지수가 6,800선을 가볍게 넘나들고 AI 주식 하나 없으면 시대에 뒤처진 바보 취급을 받는 2025년 12월의 대한민국입니다. 거리에는 온통 자산이 불어났다는 성공담과 다음은 어떤 종목이 오를지에 대한 장밋빛 전망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짜릿한 행복감이 사실은 가장 주의해야 할 신호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시계는 째깍거리며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건 방 안의 벽시계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계좌, 여러분의 집값,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자산이 큰 폭으로 꺾이기 직전에 울리는 대폭락의 카운트다운 소리입니다. 에이, 설마 나라가 망하게 두겠어? 라고 생각하시나요? 심리학에선 이것을 정상 편향이라고 부릅니다. 위험 징후가 포착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니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라고 믿어버리는 인간 뇌의 치명적인 결함이죠. 인류는 항상 비극이 닥치기 직전까지도 샴페인을 터뜨리며 축배를 들어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위로나 근거 없는 희망 고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가진 자산이 역사적 거품 붕괴의 평균치인 80%까지 급감할 수 있는 차가운 데이터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부의 주인공이 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가장 효과적인 탈출 버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폭락이 오기 전까지 절대로 이 광기를 멈추지 못할까요?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습니다. 자산 가격이 오를 때마다 뇌에서 뿜어져 나오는 도파민은 이성적인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의 기능을 일시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쉽게 말해 뇌가 일시적으로 중독 상태와 유사해지며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누가 돈 벌었다는 소리에 나만 뒤처질까봐 겁이 나는 포모 증후군은 우리를 집단 대응의 본능 속으로 등떠밉니다. 사회적 동물인 인간에게 무리해서 이탈하는 것은 본능적인 공포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성을 잠시 내려놓고 절벽을 향해 달리는 레밍 쥐떼처럼 거품 속으로 뛰어듭니다. 지금의 AI 열풍이 시장을 덮친 건 기술의 혁신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뇌가 단체로 도파민에 반응하며 냉정함을 잃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다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서 끄고 나가려는 분들 계시죠? 딱 1분만 제 말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뇌가 이 영상을 거부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확증 편향이 자극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상승장이 위태로울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뇌가 본능적으로 차단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나가신다면 여러분은 상위 1% 부자들이 자산을 정리하고 나간 뒤에 남겨진 시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주인공이 될 뿐입니다. 지금 이 시점 진짜 부자들은 무지성으로 주식을 사모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주 냉철하고 은밀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차트의 빨간 막대를 보며 환호할 때 그들은 금고에 실물금을 채우고 유동성 현금을 확보하며 조용히 시장의 리스크를 해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공개할 럭셔리 시장의 미세한 변화를 보면 여러분은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부자들은 이미 포트폴리오의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진짜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오늘 당장 자신의 자산 배분을 전부 다시 점검해야 할 겁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여러분은 영원히 부자들의 자산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했던 천재 아이작 뉴턴도 주식시장의 광기 앞에서는 한 명의 투자자에 불과했습니다. 1720년 남해회사 거품 사건 때 뉴턴은 처음엔 냉정하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산이 몇 배씩 불어나는 것을 보고 질투와 탐욕을 참지 못했습니다. 나보다 한참 모자라 보이는 이웃이 나보다 부자가 되는 꼴을 지켜보는 건 천재에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거품의 최정점에서 자신의 대규모 자산을 다시 쏟아부었습니다.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당시 잃은 2만 파운드는 현재 가치로 수백억 원에 달하며 그의 전체 자산 중 상당 부분이 증발했습니다. 그는 사후에 이런 말을 남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천체의 움직임은 소수점까지 계산할 수 있어도 인간의 광기는 도저히 계산할 수 없다. 지금 2025년 말의 상황이 딱 뉴턴이 리스크를 간과했던 그 순간과 닮아 있습니다. AI라는 강력한 신기술의 이름표를 달고 차트가 수직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이건 혁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음 사람에게 더 비싼 가격에 팔기 위해 돌아가는 거대한 머니 게임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뉴턴보다 지능이 높습니까? 아니면 운이 더 좋다고 확신하십니까? 둘 다 아니라면 지금 당장 탐욕을 멈추고 냉정한 현실 지표를 직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짜부의 시대라는 거대한 환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찍힌 숫자가 곧 실제 구매력을 의미한다고 맹신하지 마세요. 전 세계 부채는 현재 346조 달러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전 세계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가계가 짊어진 빚은 이제 감당 가능한 임계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와중에 자산 가격만 기형적으로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선 자산 효과라고 부르는데 이 현상이 임계점에 달했을 때 거품은 과거의 사례처럼 조정을 받게 됩니다. 역사적 거품 붕괴의 평균 납폭은 무려 80% 수준에 달합니다. 10억 원 하던 아파트가 2억 원이 되는 시나리오는 단순히 가격이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2억 원의 가치를 가진 물건이 8억 원이라는 유동성 거품을 쓰고 있었을 뿐이라는 잔인한 진실을 뒤늦게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1929년 대공황과 2000년 닷컴 버블, 그리고 일본의 장기 침체까지 모든 역사는 자산 가격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대중이 어떤 대가를 치르는지 보여줍니다. 이 회귀 과정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상당 부분은 짧은 기간 안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장의 시그널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금리 인하라는 신호의 이면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무조건 시장이 폭등할 거라며 좋아하지 마십시오. 2025년 말 연준이 금리를 3%대로 내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침체를 예방하기 위한 신호입니다. 이는 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시장의 큰 조정은 금리를 올릴 때가 아니라 경기 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금리를 급하게 내리기 시작할 때 나타나곤 했습니다. 지금의 금리 인하는 시장의 기초 체력이 떨어졌음을 알리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기계가 완전히 멈추기 전 마지막 연착륙 시도를 우리는 무한한 상승장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럭셔리 시장에서 포착되는 미세한 균열입니다. 정보의 최상단에 있는 부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하이엔드 시계의 중고 가격이 최근 5에서 10% 정도 약세 거래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롤렉스나 파텍 필립 같은 명품 자산이 중고 시장에서 일부 약세 거래를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 자산가들이 리스크를 감지하고 실탄을 확보하거나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코포수가 떨어지기 전 상류의 물살이 먼저 변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상류층의 자금이 이미 안전자산으로의 이동을 검토하고 있는데 하류에 있는 우리는 여전히 낙관론 속에서 파티를 즐기고 있습니다. 셋째, 부채의 임계점과 영레버리지의 위험성입니다. 346조 달러라는 거대한 빚더미는 이제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자산 가격이 어느 정도 흔들리기 시작하면 빚매서 투자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압박을 받게 됩니다.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보유한 자산을 팔아야 하고 그 매도세가 다시 가격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카운트다운의 신호가 강화되는 순간 여러분의 자산은 급격한 가격 조정에 압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락장이 시작될 때 냉정하게 자산을 정리할 용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오르겠지라는 막연한 희망으로 물타기를 하며 함께 가라앉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인간은 후자를 선택합니다. 인간의 뇌는 손실을 확정짓는 고통을 신체적 통증보다 더 강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조정이 오면 대중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자신의 자산 가치가 깎여나가는 과정을 지켜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주인이 바뀔 뿐입니다. 시장의 조정이 끝나고 연기가 자욱한 곳에서 유유히 걸어나와 헐값에 자산을 줍는 네모칸 1%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남들이 환호하며 공격적인 투자를 할 때 그들은 조용히 현금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대규모 청산의 시간이 와서 모두가 패닉에 빠질 때까지 숨죽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지갑을 엽니다. 여러분은 2부의 재편 시기에 기회를 잡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무기력한 관찰자로 남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살아남고 싶다면 딱 3가지만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째, 현금이라는 옵션을 반드시 확보하십시오. 조정장에서 현금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우량 자산을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티켓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현금 가치가 떨어진다고 걱정하시나요? 자산 가격이 급락할 때 현금을 쥐고 있으면 여러분의 실질 구매력은 수배로 커지는 법입니다. 둘째, 부채의 비중을 지금 당장 점검하십시오. 빚은 하락장에서 여러분의 목을 조르는 날카로운 올가미가 됩니다. 상승장의 레버리지는 부를 축적하는 도구였을지 모르지만 하락장의 레버리지는 당신의 자산을 파괴하는 원인이 됩니다. 지금 당장 고금리 대출부터 정리하고 몸집을 최대한 가볍게 하십시오. 셋째, 공고하고 통찰력을 기르십시오. 모든 자산의 숫자가 변할 때 유일하게 남는 것은 여러분의 안목과 지식입니다. 거품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떤 원리로 조정되는지 이해하는 사람만이 다음 세대의 불을 거머쥘 자격을 얻습니다. 위기라는 말에는 위험과 기회가 한 몸처럼 붙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대폭락은 지옥이겠지만 철저하게 준비된 여러분에게는 인생 역전의 출발선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망한다고 떠드는 비관론자와 무조건 우상향한다고 믿는 낙관론자로 나뉩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는 이 둘 사이에서 차갑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전략가들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데이터와 역사의 흐름을 믿는 사람만이 최후에 승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제언이 여러분에게 정신이 번쩍 드는 차가운 얼음물 한 바가지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그만 낙관론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리고 주변의 소음에 귀를 닫고 숫자가 가리키는 진실에만 집중하십시오. 2025년 12월의 이 비정상적인 열기는 언젠가 식을 것이며 차가운 조정의 시기가 닥칠 것입니다. 카운트다운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끝에서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무너지는 건물 안에서 비명을 지르시겠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잔해를 치우고 새로운 땅의 주인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이 채널이 존재하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파고 앞에서 제가 여러분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째깍거리는 소리에 집중하십시오. 기회는 곧 옵니다.